다양한 형태의 무차별 곡선 가정 시 효용극대화와 수요함수입니다. 효용함수가 u는 루트 xy인 소비자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콥 더글라스 형태의 효용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제 어떤 강의가 되었건 기본 강의에서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를 가정할 때 수요함수를 우리가 이제 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x쪽하고요. y쪽 기준으로 x의 0.5, y의 0.5라고 하면 이게 지출 비중이 되거든요. 지출 비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중에서 x에 쓰는 돈 pxx라고 하죠. 그게 0.5인 형태에서 효용극 대화가 만족이 돼요. 그리고 y쪽도 마찬가지로 소득 중에서 pyy는 0.5 이런 효용극 대화를 만족하고 있는 그런 이제 소비자를 전제를 한 것입니다. 기억. 전체 소득에서 x제에 대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0.5로 항상 일정하니까 맞고요. 니은 x제 가격 변화는 y제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지출 비중이 일정한 함수로 설정됩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들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효용극 대화 조건을 계산선에 집어넣고 도출하는 방법이요. 그런데 어찌 됐건 이제 y제 수요 함수는 요거 지출 비중을 y로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p y분의 m 곱하기 0.5인데 여기 지금 px가 없어요. px가 없다는 건 x의 가격이 바뀌어도 y제 소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동그라미. 그다음에 디귿 x제는 정상제이다.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커지는 제와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커지는 제와를 정상제와라고 하게 되는데요. 우리 탄력성 개념에선 소득 탄력성이 이제 0보다 크면 돼요. 0보다 크면 정상제라고 부르는데 그 뭐 도출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x가 되었건 y가 되었건 비슷한데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고요. 이쪽에서 x제 수요 함수를 다시 한번 적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px분의 m 곱하기 0.5잖아요. 여기도 소득이 증가할 때 x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제 x는 정상제가 맞고요. 특히 x제의 소득 탄력성은 1 묻지 않았지만 y제의 소득 탄력성도 1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리을 y제는 수요의 법칙을 따른다. 자, y제는요. 이게 수요의 법칙, 가격이 바뀔 때 y가 떨어지면 수요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데요. 그래프의 모양이 y 수요량, py 가격이라면 직각쌍곡선의 형태로 나타나니까 오른쪽으로 내려가면서 떨어지는 형태라면 수요의 법칙을 따르게 되죠. 전부 다 맞는 선지입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고를 수 있었어요. 어떤 소비자가 의류와 식료품 두 재화를 소비하고 있고 의류에 대한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항상 20%를 유지하고 있다. 자, 지출 비중이 일정하다면 콥 더글라스 형태의 효용함수를 떠올려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의류를 만약에 우리가 X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소득 중에서 M 소득이고요. X에 쓰는 돈은 PX 곱하기 X인데 그게 0.2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식료품을 우리가 Y라고 한다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지출 비중은 결정이 되겠죠. 나머지입니다. 소득 중에서 Y에 쓰는 돈의 지출 비중이 0.8이다라고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번 의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0보다 작다. 이 0보다 작은 재화를 우리가 열등제라고 하거든요. 열등제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감소하게 되는 재화. 하지만 열등제가 아니죠. 예, 이 재화는 x로 도로 정리를 하시면 px분의 m 곱하기 0.2 그러니까 이제 탄력성이 1인 소득 탄력성이 1인 정상제입니다. 틀렸고요. 2번 식료품 가격의 변화에 대한 의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0보다 작다. 우리가 교차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앞쪽에서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교차 탄력성은 Y제와의 가격이 변화하는 비율분의 X제와의
수요량이 변화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수식이 없더라도 여기 이제 지출 비중으로부터 도출된 xj의 수요 함수의 모양을 조금만 떠올려 보시면 yj와의 가격이 없거든요. yj 가격이 이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 탄력성은 0 이죠. 안 바뀐다. x의 변화량이 존재하질 않으니까. 따라서 틀렸습니다. 0 보다 작은 게 아니죠. 3 번 의류에 대한 수요 함수는 수직선이다. 자, 이 수요 곡선은 px하고요. px 여기 있죠. 그다음에 x 둘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오른쪽에는 분자에 왼쪽이죠. 왼쪽에는 분자에 x가 있고 오른쪽에는 px가 분모에 있으니까요. 직각쌍곡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직선이 아니고요. 심지어는 수직선이 무슨 말이야. 수직선이 수요함수가 수직선이라는 것은 이거거든요. 가격이 바뀌어도 수요량이 변화가 없다라는 거니까 뭐 전혀 맞지 않고요. 4 번 의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다. 가격 탄력성 이제 나중에 우리는 이 수식만 봐도 또는 콥 더글라스 함수니까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인데 이제 공식으로 한번 지금은 정석적으로 한번 해 볼게요. 가격 탄력성, 의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기본적으로 음수가 붙고요.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해요. 그래서 dp x분의 dx 곱하기 x분의 px 이렇게 도출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 일단 앞쪽에 있는 이 친구는 수요 함수를 px로 미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미분하기 좋게 우리 공부 초반이니까 정리 한번 해 볼게요. x는 0.2m px의 마이너스 1승이죠. 음수는 원래 붙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0.2m은 그대로 적히고 여기 추가적으로 1을 빼줘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승 px의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오른쪽은요. 그 수요량을 이제 없애버리면 돼요. 그래서 분모에 지금 x가 있으니까 수요 함수의 역수를 취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0.2m 분의 px 한 번 적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px를 한 번 더 적으니까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막 지워져요. m도 지워지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둘이 같이 지워지고 0.2도 지워지고 이제 부호만 이제 남게 되죠. 그래서 1 이게 정석적인 도출법인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정석적인 도출법이 아니고 그냥 암기가 되실 거예요. CD 함수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1이다라고 암기를 하실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5번 효용함수 u는 0.2 곱하기 의류 소비량 표현해 볼까요? 0.2 곱하기 x 플러스 0.8 곱하기 y라고 한다면 이건 아예 달라요. 이거는 선형 효용함수잖아요. 따라서 절대 일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기업 H에 근무하는 사원 Y는 근무 지역 A와 B를 비교하고자 한다. 두제와 x1, y2, x1, x2를 소비하는 이 사원의 효용함수가 콥 더글라스 형태의 효용함수입니다. 이 지역 A에서 두 제와의 가격이 이제 1,1이고요. B에서는 두 제와의 가격이 1,4입니다. 이 사원이 지역 A에서 근무할 경우에 임금이 100일 때 두 지역에서의 효용 수준이 동일하도록 지역 B에서 받아야 할 임금은? 이라고 질문이 들어왔죠. 제법 까다로운 문제의 유형입니다. 이제 간접 효용함수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간접 효용함수가 뭐냐면 이 사람의 효용함수는 x하고 y로만 구조가 설정돼요. 일반적인 효용함수를 u로 표현하면 여기 이제 x1 뭐 x2죠. 그죠? 근데 간접 효용함수란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이제 P1이라고 합시다. P1, P2, 소득 이런 것들로만 함수가 구조가 설정되도록 만들어주면 이를 간접 효용함수라고 부르고 있는데 얘는 이제 공부할 때는 V라는 기호를 자주 쓰는데요. 이제 수요함수 있잖아요. 그 수요함수를 효용함수에 대입하면 간접 효용함수를 도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요함수를 정석으로 구하는 건 우리가
이제 연습을 교재에서 많이 해 보셨을 것이고 지금은 그냥 콥 더글라스 형태의 효용함수지 않습니까? 순서만 의미가 있으니까 지수의 합이 뭐 2가 된다 해도 뭐 달라지는 건 없고요. 지출 비중이 똑같은 함수가 돼요. 따라서 소득 중에서 P1 곱하기 이제 X1 그 지출 비중이 0.5 마찬가지로 소득 중에서 P2 곱하기 X2 지출 비중이 0.5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내가 X1을 얼마나 쓸 거냐면 P1 분의 이제 소득이고 요거는 좀 편하게 2로 내려 볼게요. 그다음에 X2의 경우는 EP2 분의 M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천천히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나중에는 이 수요함수가 머릿속에서 암기가 되실 거예요. 자, 이를 이제 효용함수에 집어넣고 정리한 게 간접 효용함수입니다. 따라서 간접 효용함수는 EP1 분의 M 곱하기 EP2 분의 M이라는 것이죠. 자, 지역 A에서는 이 친구가 얼마만큼의 효용을 누리게 되냐면 가격 변수가 1,1 이기 때문에 이제 현재 누리는 A 지역에서의 원래 효용 상태는 P1하고 P2에 1을 넣어 보세요. 그러면 분모는 4죠. 그리고 이 친구의 임금이 100이에요. 분자는 100의 제곱이죠. 이 크기가 바로 이제 A가 누리고 있는 A 지역에서 누리고 있는 효용입니다. 그럼 B 지역은 어때요? B 지역은 현재 이제 가격이 1,4죠. 1,4 그러니까 이제 2 곱하기 4이 8 이것분의 이제 여기서 이제 얼마를 받아야 될까? 얼마에 가격을 받아야지 효용이 똑같을까? 이 문제를 푸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해석을 좀 해 드릴게요. 이제 가격이 P1은 P2는 1, P1은 P2는 1을 대입했을 때 분모가 4, 임금이 100이니까 이제 M 자리에 100을 넣으면 100의 제곱이 분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B 지역에서는 가격이 1,4죠. P1은 1, 그다음에 P2는 4이기 때문에 이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16, 이게 16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효용이 되려면 B에서 얼마를 받아야 되는가? 바로 요 MB를 찾는 문제가 되죠. 따라서 요 MB를 찾는 문제니까 이제는 쉽게 풀리겠죠. 전체 루트 씌워도 되겠다. 그러면 2분의 100은 4분의 MB 200이 나오겠네요. MB는 200입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 갑은 X제와 Y제 두 제와를 1대1 비율로 묶어서 소비를 합니다. 1대1 비율로 묶어서 소비한다. 이를 효용함수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U는 미니멈 X, Y 이게 바로 이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X제의 가격과 수요량을 각각 PX, QX 이렇게 둔다면 소득이 1000이고 Y제의 가격이 10일 때 X제의 수요함수로 오른 것을 정석으로 풀겠습니다. 이 소비자는 항상 이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게 최선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제약 조건은 PX 원래 X 하면 되는데 문제 표현을 존중해서 QX 그다음에 YJ 가격은 10이죠. YJ 가격 곱하기 그다음에 QY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소득이 현재 100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변수가 우리가 QX, QY라고 적혀 있긴 한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의 편의상 그냥 우리가 공부한 대로 생각을 하셔도 괜찮거든요. 따라서 요걸 이제 X라고 놓고 X 이제 이건 Y라고 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한 대로 연습해서 풀어 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이제 이 효용함수를 우리는 레온티에프 효용함수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게 효용 극대화 조건 찾는 게 제일 쉬워요. 그냥 X는 Y거든요. 절대 한쪽이 이제 커서는 안 돼요. 따라서 X는 Y 기준으로 X제의 수요함수를 물어봤으니까 10X X 플러스 이제 PXX 플러스 10 곱하기 X는 1000이 나와야 될 것이고 따라서 X를 얼마나 써야 하냐면 PX 플러스 10분의 1000만큼 사용해야 되겠죠. 정석적으로 하는 풀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석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 두시는 게 무조건 좋아요. 소득이 600인 소비자 갑은 x제와 y제만을 소비하여 효용함수는 선의 형태입니다. u는 x 더하기 y이다. x의 가격이 px는 20, py는 15였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바뀌었네요. x 가격은 불변인데 y 가격이 25가 되었습니다. 자, 예산선을 한번 두 개 도출을 먼저 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산선이 원래 어땠냐면 20 x 플러스 15 y는 600 그랬어요. 근데 이 예산선이 바뀌었죠. 20 x는 똑같은데 y의 가격만 25가 되면서 이렇게 예산선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는요. 현재 주어져 있는 예산선이 xy에서 x축 절편이 30 이고요. 30. y축 절편이 원래 얼마였냐면 어 x가 0일 때 기준으로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15y는 60이 만족되는 점에서 y축 절편이 달성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15분의 600 이잖아요. 그러니까 3 으로 나누면 5, 200 그러니까 40 이네요. 40. 원래 40. 그래서 30 하고 40 이렇게 예산선에서 이제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점을 찾았어야 되는데요.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의 기울기를 갖는 선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은 완만하죠. 원점에서 가장 멀어지려면 이 점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x의 소비량은 0이에요. x의 소비량은 0이고 y만 40개를 소비할 때 효용이 극대화되던 소비자였는데 예산선의 기울기가 조금 변화가 발생합니다. x축 절편은 똑같죠. 가격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y축 절편의 변화가 발생하게 돼요. 여기서 25분의 600 이게 바로 y축 절편이 될 것이고 이것도 해 볼까요? 5로 나누면 120 그다음에 5로 다시 한번 나누면 어 5, 20, 5, 4, 20 24 굉장히 많이 바뀌었네. 근데 중요한 건 이 데이터라기보다는 예산선의 기울기가 인제 1 보다 완만해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1 보다 완만해지게 되었다면 잠깐만요. 5, 5로 나누면 5 일은 5, 5, 20 맞죠? 120 그리고 또 5로 나누면 5, 20, 5, 4, 20 그래서 중요한 건 어쨌든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이고 예산선의 기울기가 1 보다 작아지게 되었다면 파란색에서 원점에서 제일 멀어지기 위해선 이렇게 x만을 소비를 해야 됩니다. 이 기억나시죠? 이게 이제 선형 효용 함수는 MRS XY가 상수예요. 이 상수이고 이제 바뀔 수 있는 게 py 분의 px이기 때문에 이렇게 MRS가 더 가파르면 x만 소비하고 이번에 MRS가 더 완만하면 y만 소비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롭게 바뀐 효용 극대화점에서 소비는 x만을 쓰게 되죠. y는 0이 되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인제 최적 소비에 관한 설명 중에 인제 1 번 x제 소비를 30 단위 증가시킨다. 바로 답이 보이네요. 2번 틀렸고 3 번은 40 단위 감소시킨다 해야 되니까 어떤 선지도 옳지 않죠? 정답은 1번 이렇게 도출이 가능합니다. 소비자 갑이 두제와 xy를 소비하고 콥 더글라스 형태의 효용 함수입니다. x와 y의 가격이 5원, 10원이고 소비자 갑의 소득이 1,000원입니다. 효용 극대화 소비량을 찾는 거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석적인 방법으로 일단 당분간 공부를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맥스 u는 x 곱하기 y 제약 조건은 이제 px는 5 x 플러스 y의 가격 py는 10 곱하기 y는 소득이 1000이다. x와 y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접하는 점을 찾아야 되니까요. 이제 MRS XY는 MUY 분의 MUX이고요. MUY는 효용함수를 X만 변수 취급 아니 이제 Y만 변수 취급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X가 되고요. 그다음에 MUX는 X만 변수 취급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y가 되거든요. 자 이게 py분의 px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py는 얼마입니까? py는 10 이죠. 그다음에 px는 5, 2분의 1 이에요. 따라서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선 x는 2y라는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자, 이 조건을 각각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변수를 지워 나가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y부터 먼저 소거를 하면 5x 플러스 인제 5x네요. 5x는 1000 이렇게 간단하게 x에 대해서 먼저 도출을 할 수 있게 되고요. 100 개를 소비해야죠. 자 이번에는 이제 x 쪽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y를 도출을 하게 되면 x 넣으면 5 이 10, 10x 10y는 플러스 10y는 1000 그러니까 y는 50 이렇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정석적으로 도출을 해 드렸는데요. 본격적인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이 정도의 문제는 5 초에서 한 10초 정도로 풀 수 있는 그런 인제 훈련을 같이 한번 해 보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공부의 목적을 생각하면 조금은 정석적으로 접근을 하자. 정답은 2번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